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밴드 아이디 이재돈 선생님께서 사회복지 정책론 15회 기출문제 풀이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해당 문제에 대한 풀이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 특징이 아닌 것 됐습니다. 자, 보면 1번 보험료는 업종별로 상이한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뭐별로? 업종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업종이라 하면 뭘 뜻하는 거죠? 이제 사고율이 많은 업종, 그 다음에 사고율이 적은 업종, 이렇게 구분해서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형평성과 관련되어진 얘기죠. 사고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가 많을 것이고, 사고가 적은 업종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액수가 적게 되겠죠. 자, 보면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 재밌는 게 이 사회보험 중에서 이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이 보험료 징수, 그 다음에 그 보험료 부과, 그러니까 부과하고 징수를 하겠죠.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별도의, 그것만을 규정해 놓는 별도의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법입니다. 보통 줄여서 우리가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법을 봤더니, 자,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 총액에 대한 급여비용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해서 뭐 산정한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자, 사업의 종류, 자, 법에서는 정확히는 사업의 종류로 되어 있어요. 업종이라기보다는 사업의 종류인데, 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즉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져 있다. 자, 형평성에 관한 문제, 자, 1번 맞는 얘기고요. 자, 2번을 보시면, 자, 보험료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증감한다. 이것도 바로 뭐죠? 예, 형평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보험료가 틀리고, 그렇죠. 또 사업장별로 틀릴 때는 어떻게 산재 사고 실적을 보험료에 어떻게 부과를 시킵니다. 즉 산재 사고가 많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가 많이 될 거고, 그러니까 산재 사고가 적거나 없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를 이제 감면해 주는 제도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걸 우리가 보통 법에서는 개별 실종 요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산재 보험료율은 고용 보험료율과는 달리 법정화되어서 고정되어지지 않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 법으로 보험료율을 딱 정해 놨잖아요. 근데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에 따라서 앞에서 공부하셨듯이 업종별로 또 사업장별로 틀리다. 자, 매 보험연도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의 보수 총액에 대해서 뭐 비율을 기초조사해서 그걸 고시하게 되어져 있고, 자, 여기 보니까 동종 사업의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잖아요. 같은 업종, 즉 같은 사업을 하는 업종에다가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산업재해 발생에 노력을 기울인 사업장과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간의 형평이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업종이 같다고 해서 보험료를 똑같이 부과를 시켜버리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아니 같은 업종에 같은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뭐 사업 주별로 산재 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아니 뭐 보험료 똑같이 내는 거 우리 기업은 뭐 우리 회사는 뭐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산재 사고 실적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다? 높은 고액의 보험료를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하는 경우도 있더라. 자, 그것을 개별 실적요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자, 이게 시험에 나와서 상당히 어려웠던 건데요. 당연 적용 사업장 중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해요. 자, 보면 당연 적용 사업장 중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아요. 무조건 당연 적용 사업장이라는 것은 한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무조건 어떻게 당연 적용 사업장이 돼서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뭐냐?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될 기간,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을 한 거예요.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신고를 안 했어요. 자, 그 전에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당연 가입 사업장이면 업무상 재해를 통한 근로자는
어떻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도 어떻게 보험료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인 사회법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만들어진 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입 여부, 그 다음에 보험료 납부 여부 상관없이 근로자의 산재 사고에 대해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법이죠.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보험료는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누구만 내요? 사용자만 내죠. 그렇죠.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자, 그때 보험료가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앞에서 공부하셨던 급여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보험료가 구분되어져 있는 건데, 계산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지급할 연간 임금 총액의 추정액입니다. 추정액. 그러니까 미리 걷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보험료는. 일단은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금액을 마련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 예, 그렇게 하려면 이제 미리 걷어들여야 됩니다. 산재보험료를. 자, 그것을 계산보험료라고 한다. 그 추정액에다가 보험료를 곱해서 산정한 보험료,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 첫날 1월 1일부터 70일 안에 이걸 일단 내놓습니다. 70일 안에. 그러니까 보통 3월 안에 이 보험료를 다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임금을 얼만큼 줄 건데 임금 총액 직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해에 결정되어진 산재보험료를 곱해서 미리 납부를 해놨다가, 자, 문제는 뭐냐면 직원이 뭐 퇴사를 할 수도 있고 인원을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사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험의 수혜를 받는,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근로자가 되겠죠. 근로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보험료란 걸 만들었는데,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 총액의 산재보험료를 곱해서 산정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 연도가 다 끝나잖아요. 그럼 계산보험료와 비교해서 정산을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계산보험료를 더 많이 낼 때도 있고, 그렇죠.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어떻게 미리 예측해 추정했던 금액이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처럼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추정해서 비교 정산을 해서 돌려주거나 또는 더 걷거나, 그것을 뭐라고 한다? 확정보험료라고 하더라.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추정해서 미리 걷는 거고, 확정보험료는 이제 계산보험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확정된 거, 어떻게 임금 총액의 산재보험료를 곱해서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를 결정한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마지막 응답범주 5번인데,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산재보험은 우리 대표적인 사회법의 기본 원칙인 무과실책임 원칙이 적용된 거예요. 무과실책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근로자의 과실 여부 상관없이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사용자는 과실 없습니다. 사용자는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과실을 대신 처리해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렇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져 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좀 보셔야 되는 게, 보통 이제 산재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산재보험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산재보험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만일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거꾸로 산재보험의 수혜를 받았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사용자한테 없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거 하나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어떡하냐면 산재보험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근로자 과실 여부 상관없이 산재사고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근로자의 과실 여부 상관없이 일단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 지급할 때 룰은 뭐예요? 그 산재 사고가 뭐하고 반드시 연관되어져 있어야 되나요?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 범주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근로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어떻게 과실에 상관없이 뭐라고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산재보험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돈 선생님 항상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고맙고요. 반드시 합격할 겁니다. 힘내주십시오. 예,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